150 쪽에 150 쪽에 4-2번. 네, 4-2번 계산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4차식이죠. 자, 그래서 x의 값이 하나는 마이너스 3이고 하나는 2라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얘를 첫 번째, 두 번째라고 생각하시고 무조건 대입을 하셔야 합니다. 네, 그래서 마이너스 3을 대입하시면 81에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9a 그 다음에 마이너스 3b 플러스 18은 0이 되는 거여서 정리를 해보니까 네, 마이너스 9에다가 72 마이너스 9a 마이너스 3b는 0이어서 3으로 나눠주시면 그러면은 3으로 나누면 몇이냐 24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b는 0이니까 3a 플러스 b가 24라고 정리를 우선 할 수 있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2를 대입하시면 16 8 4a 플러스 b 2b 플러스 18 이렇게 돼서 얘도 다 더하면 몇이 되니? 더하니까 24에다가 18 더하면 42 마이너스 4a 플러스 2b 플러스 42는 0이 돼서 2로 나누면 마이너스 2로 나누는 게 좋겠죠? 마이너스 2로 나누면 2a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21이니까 21 이렇게 돼요. 그럼 얘랑 이제 연립방식 하셔야죠? 플러스 b는 24였으니까 위아래를 그냥 더하시면 5a가 45여서 a가 9네요. a가 9고 b는 뭐 여기다가 a에다 9 대입할까? 네, 그러면은 27이니까 b는 마이너스 3. 네. 자, a, b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a랑 b를 구해놓고 그 다음에 a랑 b를 여기다 대입해서 이제 계산 시작하셔야 되는 거죠. 조립제법 어차피 하셔야 되잖아요. 조립제법 방식으로 그냥 쓸게요. 1, a가 9였으니까 마이너스 9, b가 마이너스 3, 18 이렇게 되죠. 어차피 마이너스 3이랑 2로 조립제법이 그냥 돼야 돼요. 먼저 마이너스 3으로 합시다. 그러면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6, 마이너스 3, 9, 6, 마이너스 18은 0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로 해야죠. 무조건. 그럼 2로 하시면 1, 2, 0, 0,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은 0이 돼서 식으로 쓰면 얘 인수분해 한 개 그래서 x 플러스 3이 얘고 x 마이너스 2가 얘고 x제곱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까지 이제 쓸 수 있잖아요. 지금 필요한 건 나머지 두 분의 합이라는 거는 여기에서 얘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거니까 요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2차 방정식 근각계수의 관계 생각하시면 두 분의 합은 x 앞에 계수해야 되는데 x 앞에 계수 없죠. 네, 0이에요 그냥. 네. 두 분의 합 기억나세요? 마이너스 a분의 b? 네, 그 방식으로 하시는 건데 뭐 굳이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죠. 두 분의 합은 무조건 0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 이게 50페이지 4-2번. 요거 물어본 거 아니었냐 근데? 나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51페이지 5-1 물어봤냐? 네. 아 진짜 나 이거 왜 풀어줬냐? 괜히 열심히 풀어줬네 이거. 5-1 물어본 거였죠? 표시해놓은 게 내가 다르게 표시해놔가지고 지금 헷갈렸네. 자, 5-1번 갈게요. 자, 5-1번에서 얘기하는 거는 허근을 갖도록 하는 실수 K값의 범위. 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자가 있어도
조리제법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조리제법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보시면 1로 조리제법이 되죠? 1 대입하면 0 돼요, 지금. K가 없어져서. 그래서 1로 대입을 해주시고. 자, 그래서 1로 조리제법을 해보니까 2, K 플러스 2, K 플러스 2여서 0이 되잖아요. 그래서 식으로 써보면 x-1에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k 플러스 2는 0이라고 이렇게 나오게 된 거죠. 근데 허근을 가져야 된다 그랬잖아요. 허근을 갖는다는 얘기는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죠. 허근이죠. b제곱 마이너스 4ac가 근데 짝수식이네요. b-제곱 마이너스 ac가 0이라고 이걸로 계산하셔야 되겠죠. 뭐 다 같은 말이니까. 자, 그래서 얘 나누기 2하고 제곱하니까 1 마이너스 a가 1이고 c가 k 플러스 2죠. 네. k 플러스 2 이게 0보다 작아야 되는 거다 라고 쓰시면 되고 전개하셔서 넘기시면 마이너스 곱하고 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k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네, 이걸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2차 방정식은 배운 거 그냥 그대로 다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나온 거기 때문에 네, 무조건 할 수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은. 자, 56페이지. 자, 56페이지에 1, 2번. 이제 공식은 좀 외우셨어요? 공식을 외워야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알고 계시죠? 공식 모르면 이 문제 풀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공식을 알아둔 상태에서 바로 쓰셔야죠.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는 3.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는 1.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1. 네. 공식 기억해요? 여기가 1이면 요거분의 요거의 마이너스가 얘, 요거분의 요거는 얘, 요거분의 요거의 마이너스가 요거. 이게 공식이에요. 네. 자, 그래서 저걸 이제 알고 있다고 판단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얘는 그냥 전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전개하시면 앞에 거 3개 곱하면 1이고 앞에 거 2개 뒤에 거 하나 곱하면 네, 그러면은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될 거고, 앞에 거 하나에 뒤에 거 2개 곱하면 플러스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뒤에 거 3개 곱하면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 자, 여기다 대입하시면 돼요. 그래서 1 마이너스 3 대입하면 1, 얘는 1. 그래서 답은 1번 답은 0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네. 계산해 주시면 돼요. 두 번째 알파 세제곱 베타 세제곱 감마 세제곱. 자, 이렇게 나왔죠. 이거 공식 외웠냐고 물어보는 건데 외우셨을까? 네, 이 공식을 네, 까먹으셨겠죠? 이거 곱셈 공식에서 제일 길었던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에 알파 제곱 베타 제곱 감마 제곱 마이너스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자, 이렇게 쓰셔야 되고 마지막에 플러스 3 알파 베타 감마. 여기 공식이에요. 뭐 다른 거 할 건 없죠. 그냥 공식을 외웠냐 안 외웠냐에 대한 거를 물어보고 있는 것 뿐이에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쓰셔야 되고, 근데 끝나지 않았죠? 대입할 수 있는 건 대입하시면 되는데 얘가 3이잖아요.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1이고요. 얘가 하면 마이너스 3이겠네요. 앞에 것까지 하면. 그래서 3 곱하기 알파 제곱 베타 제곱 감마 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이렇게 정리가 된 건데,
지금 얘도 모르죠? 네, 그럼 얘 식을 또 써야 되겠죠? 알파 제곱, 베타 제곱, 감마 제곱 식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감마 알파 요게 식이니까 여기다 대입을 해주시면 9 마이너스 2 곱하기 1 그래서 7이죠? 네. 얘가 7이에요. 그러면 3곱식은 3 곱하기 6 빼기 3이죠? 답은 15. 네. 이렇게. 우선은 주원이가 물어본 거는 요 공식을 못 외워서 그런 거죠? 네. 외우셔야지만 할 수 있는 거고 뭐 방법은 없습니다. 네. 곱셈 공식은 무조건 알고 있다는 상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못 외우셨으면 뭐 다른 방법은 없어요. 네. 자,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나와 있는 것도 지금 보시면 x제곱이 없죠? 두 번째 1-2번은 x제곱이 없으니까 알파, 베타, 감마는 0이어야 되고요. 알파, 베타, 감마, 베타, 감마, 알파는 마이너스 2고요.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k예요. 자,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니까 좀 쉽죠? 얘는 얘를 넘긴 거거든요. 마이너스 감마고. 얘는 알파를 넘긴 거죠? 마이너스 알파고. 얘는 베타를 넘긴 거잖아요. 마이너스 베타니까 솔직히 좀 많이 쉬워졌죠? 감마가 마이너스 2라고 식이 나오게 된 거고 우리가 알고 있는 얘가 마이너스 k니까 k가 네, 마이너스 2라고 바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k는 마이너스 2 이렇게. 오케이? 됐어요? 이제 오늘 157페이지부터 다시 설명을 쭉 하면 되겠죠? 자, 157페이지부터 설명을 해봅시다. 뭐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을 이어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허수, 그 오메가 공식이랑 그런 것도 저번 시간에 잠깐 얘기를 했죠. 그것도 다 외워놔야지만 풀 수가 있는 거니까 그거 외우는 거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 거고 네, 그렇게 합시다. 설명을 좀 쭉 해야 될 것 같아요. 뒤에 연립방정식도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좀 할 게 많습니다. 자, 우선은 뭐 이 식을 보고 또 구해야죠. 1이고 여기도 1이니까 1분의 1에 마이너스여서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1 1분의 마이너스 4여서 얘는 마이너스 4 1분의 마이너스 1이어서 얘는 마이너스 1 이건 무조건 구해놓고 시작하는 거라 그랬으니까 자 이렇게 구해놓으시고 자 문제는 이제 옆에 있는 쟤를 구해놨다면 요 세근을 가지고 이제 쓸 수 있냐 네 요거잖아요. 그래서 세근의 합을 쓰시면 얘는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을 더했던 얘기잖아요. 통분해야 되는 거죠. 알파 베타 감마로 통분하니까 여기에는 베타 감마를 다 곱한 거고요. 여기에는 알파 감마를 곱한 거고요. 여기에는 알파 베타를 다 곱한 거죠. 그러니까 얘 통분한 건 알파 베타 감마분의 알파 베타 감마 알파라고 통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근의 합이 지금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 이게 x제곱 앞에 개수예요. 자, 그 다음에 두 개씩 곱하고 곱하기 2니까 두 개씩 곱하면 알파 베타 그 다음에 알파 감마 베타 감마 이게 두 개씩 곱한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도 방금 앞에서 한 것처럼 통분해야죠. 알파 베타 감마로 통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한테는 감마 얘한테는 베타 얘한테는 알파를 곱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분자가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로 바뀌어요. 이게 x 앞의 개수.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셋 다 곱하면 이거는 좀 쉽죠? 알파, 베타, 감마분의 1 이게 상수항 부분. 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다 구해야죠. 자, 먼저 옆에 나와 있는 거 보시면 대입을 해주셔야 되니까요.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4여서 얘는 4.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1이어서 얘는 1. 그리고 3개 다 곱한 거는 뭐야? 그냥 마이너스 1이겠죠? 자, 그래서 셋 다 구해놨잖아요. 그래서 식으로 써라 그랬으니까 지금 나와 있는 거에서 식으로 얘기를 해주면 조금 짧게 해볼까? 식으로 얘기했을 때는 x 세제곱에 그 다음에 얘 부호반대 마이너스 4x제곱 얘는 그대로 x 얘도 부호반대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두 번째랑 네 번째만 부호가 반대요. 네, 자, 그거 생각하신다면 이게 식이 된다. 자, 이런 식으로 구하시는 겁니다. 자, 이게 대표 유형 2번이었고요. 뭐 시간이 걸리더라도 차근차근 해보셔야 되는 것 뿐이에요. 뭐 다른 건 없습니다. 대표 유형 3번 다시 얘기해보면 켤레근이죠. 얘가 근이 하나 있다면 다른 하나의 근은 2-루트3인 거예요. 얘를 알파라고 생각하고 얘를 베타라고 생각하면 지금 모르는 거는 감마만 모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감마만 지금 모르겠죠. 근데 보시면 여기가 1이니까 1분의 마이너스 1을 하면 알파, 베타, 감마를 다 곱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1분의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니까 알파, 베타, 감마를 다 곱한 게 2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근을 알고 있으니까 얘네 두 개 곱할 수 있잖아요. 네. 알파 곱하기 베타가 4-3에서 1이야. 얘가 지금 1인 거죠. 그러니까 감마가 얘가 2가 그냥 바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알파, 베타, 감마 근을 3개를 다 알고 있으니까 A를 구할 수 있겠죠. A는 3개를 다 더하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셋 다 더해주면 그러면은 값이 뭐가 되니? 셋 다 더하니까 6? 네, 이렇게 되고 거기에 마이너스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요. 얘는 두 개씩 곱한 다음에 더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 하나씩 다 구할게요.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를 구하면 알파, 베타는 방금 두 개 곱해서 1이었고요. 베타, 감마는 4-2루트3이고 그 다음에 감마, 알파는 4 플러스 2루트3이어서 없어지니까 9죠. B는 그냥 9가 되는 겁니다. A는 마이너스 6이 되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켤레근도 밑에 있는 2번도 마찬가지긴 하죠. 보여주는 거니까 그냥 풀어 드릴게요. 자,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한 근이 1-i면 다른 한 근은 1 플러스 i. 아까처럼 얘를 알파라고 정하고 얘를 베타라고 정해놓고 지금 감마 모른다고 또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얘 보고 쓸 수 있는 식을 보니까 2번 식은 지금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가 4라는 걸 알죠. 그러니까 알파랑 베타를 더한 게 지금 얘잖아요. 두 개 더하면 2잖아요, 얘가. 그러니까 감마가 2라는 걸 그냥 구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2라는 것까지 구했죠. 그런 다음에 이제 똑같이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 셋 다 곱하면 뭐겠냐? 자, 그래서 알파, 베타, 감마를 셋 다 곱하면 네, 그러면은 뭐니? 2 곱하기 1 마이너스 알파 1 플러스 i 1 마이너스 i 1 플러스 i 요거 전개하니까 네, 지금 합차 공식이어서 1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1이니까 2예요. 얘가 2니까 4죠. 세근의 곱이. 네, 세근의 곱이 4여서 부호 반대로 생각하면 이 자리가 마이너스 4가 돼야 되는 거죠. 네. B는 4인 거고. 네. 자, 이런 식으로 확인. A는 두 개 또 곱해야 되죠?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그래서 그냥 계산하시면 되는 거니까. 방금 두 개 곱한 게 뭐였냐? 2였죠. 얘는 2고 또 분배법칙 하시면 2랑 하나 곱하면 2 플러스 2i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2i여서 i는 없어지죠. 네, 얘는 6이에요. 네, 그러니까 a의 자리는 그냥 6이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확인하셔야 합니다. 뭐 다른 방법은 없어요. 네.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당연히. 문제 풀 때마다 이런 식으로 확인. 자, 다음 대표유형 4번 이 오메가 공식. 자, 오메가 공식도 외워놔야 될 게 좀 있죠. 우선 얘한테서 외워놔야 될 것들을 좀 생각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메가 세제곱이 1일 때는 지금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라는 거 요거를 좀 생각을 해주시고 문제에 접근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나와 있는 게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이 0이니까 이렇게가 0이죠. 그럼 그 다음에 세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밑에다 써보면 오메가 세제곱, 오메가 4제곱, 오메가 5제곱 있잖아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메가 세제곱으로 묶어서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얘 묶으면 이렇게 돼요. 근데 얘가 0이죠? 어차피 0이에요. 뒤에 거 3개. 한마디로 3개씩 계속 0이 되겠죠. 네. 그러면 지금 여기 오메가 5제곱까지 했고 그 다음에 오메가 6제곱부터 오메가 1, 9, 8제곱까지가 또 0이 되겠죠. 뭐가 남아? 오메가 9제곱만 남은 거예요. 자, 오메가 9제곱이 오메가 세제곱의 세제곱 지수법칙도 좀 할 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가 1이니까 답이 1의 세제곱 해봤자 1이죠. 지금 비 오냐? 우산 있니? 지금 비 오는 거 아니야? 지금 천둥 소리지. 창문 열어봐. 비 오고 있어? 오는 거야? 비? 비는 안 와? 소리가 그렇게 천둥 소리에 비해 세게 오는 것 같지는 않은데? 왔어, 문 닫아? 오, 깜짝 놀랐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푸셔야 된다는 거. 네, 그거 얘기하고 싶은 거였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확인해야 되는 거, 옆에 있는 거. 자, 옆에 있는 것도 생각하시면, 자, 오메가 제곱 플러스 1이랑 오메가 바분의 1이랑 이렇게 나왔는데, 이걸 외워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이 오메가 바가 오메가 제곱이랑 같다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걸 안 외웠으면, 얘를 못 바꾸죠? 이렇게? 그럼 그냥 약분하면 1인데. 네, 계산은 다 간단하거든요. 네, 근데 외우질 못해서 못 푸는 것 뿐입니다. 네, 반대로 바꿀 수도 있겠죠. 네, 지금 확인을 해주셔야 돼. 방법이 한 가지가 아니야. 얘는 공식 우리가 외워놨던 오메가 공식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아무렇게나 다 바꿔도 계산은 돼요. 좀 여러 번 바꿔야 되는 것 뿐이야. 네, 어떤 식으로 바꿔도 되는 거냐면 방금 이제 계산했던 거를 확인을 해볼게요. 다시 다른 걸로. 이번에는 어떻게 바꿔볼 거냐면 얘를 넘겨요. 그럼 오메가 제곱 플러스 1이 있잖아요. 네, 여기가 오메가 제곱 플러스 1이죠. 그럼 그게 마이너스 오메가일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오메가 바 플러스 1. 네, 요거를 바꿔주셔야 되는데 오메가 바 플러스 1은 또 뭐랑 같은 거냐면 마이너스 오메가랑 같은 거거든요. 근데 다 연결이 돼 있어. 얘가 오메가 제곱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 이게 얘로 보이잖아. 네. 그쵸?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오메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오메가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는 거고. 네. 생각하기 나름이거든요. 네.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서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서 푸셔야 된다. 또 다른 방식으로 하나 더 뭐 보여드릴게요. 네. 방법은 뭐 무궁무진합니다. 얘를 유리화 하셔도 돼요.
오메가 마이너스 1이라고. 그래서 곱한 다음에 계산하셔도 돼요. 합차 공식으로 생각하셔서. 허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수한다고 생각하시고, 네, 곱하셔서 생각하셔도 되고. 이거 하나 가지고 다 얘기할 수는 없어서, 네. 밑에 있는 것 좀 보면서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푼다는 거, 제가 밑에 있는 거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걸 보시면, 비가 오고 난리야. 자, 여기는 어떻게 하면 좀 쉽게 풀 수 있냐면, 얘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오메가 세제곱에 세제곱에 곱하기 오메가. 이게 오메가 10제곱이니까. 얘가 앞에 게 무조건 1이죠. 그러니까 얘는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분의 1이라는 걸로 바로 쓸 수 있어요. 근데 아까 전에 또 외웠던 게 추가적으로 아까 오메가 제곱이랑 오메가 반환 같다 그랬죠? 얘랑 똑같은 게 있어요. 오메가 분의 1도 같아요. 안 외웠으면 뭔 얘기 하는지 몰라. 외워야지 뭔 얘기 하는지 그래도 알 수가 있어. 같다는 걸 알고 계신다면 얘를 그냥 오메가 제곱으로 바꾸면 되겠죠? 네. 그러면은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제곱인데 또 앞에서 이 공식이 있었죠.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었는데 얘를 넘기면 되잖아요. 답이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다른 방식으로 또 얘기를 해볼게요. 뭔 느낌인지는 아시겠죠? 푸는 거는 자기 마음이야. 이 문제는. 자, 방금 뭐 오메가 10제곱을 얘로 바꿨어요. 근데 이 모양은 얘를 오메가로 나누면 되죠. 그러면은 오메가 플러스 1 플러스 오메가 분의 1은 0이니까 1 넘기면 답은 똑같이 마이너스 1이에요. 뭔지 보이긴 해요? 네. 자기 마음대로 푸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최대한 제일 쉬운 방식으로 푸셔야 되겠죠. 빨간색 방식이 더 쉽잖아요. 보시면.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푸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2번도 볼게요. 자, 2번에 나와 있는 거 통분해야 되겠네요. 얘한테는 1 플러스 오메가 바를 곱해주시고 얘한테는 1 플러스 오메가를 곱해서 통분을 하면 1 플러스 오메가 1 플러스 오메가 바 분의 1 플러스 오메가 바 1 플러스 오메가가 돼서 정리를 하니까 전개 다 하시면 1 플러스 오메가 바 곱하기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 이렇게 되고 위에는 2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 이렇게 되고 자 근데 또 아셔야 되는 건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는 마이너스 1이고요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는 1이에요 이것도 외워놔야지 뭘 시작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여기다 그대로 대입하시면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렇게 되고요 위에는 2 마이너스 1이 돼서 마이너스 아니요 1분의 1이 되니까 4분의 1이 되는 거지 할 수 있으시겠어요? 네. 자, 이런 식입니다 밑에 거는 또 다른 식이죠 위에 있는 x세제곱은 1이랑 얘는 x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에요 공식이 달라 네 따로 외워요 얘는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 이런 걸로 하셔야 돼요 위에 있는 얘랑 다르죠 식이 네. 그래서 얘도 안 외우면 못 풀어 근데 지금은 모르니까 보면서 하셔도 상관없어요 네 하다가 외우는 거야 보면서 하다가 처음부터 외우고 문제를 볼 수는 없어 그러니까 하다 보면 외워져요 뭐 여러분들이 예전부터 공부하시던 방식대로 풀어보면 외워집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했듯이 수력 충전을 좀 많이 푸셔야지 얘가 좀 빨리 적응이 되겠죠 네. 그냥 눈으로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그 다음은 할 수가 없어요 네. 자 그래서 이런 방식 얘기를 해봤고요 설명은 뭐 그 정도 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설명할 게 좀 많다 그랬죠 뒤에
160, 161은 이제 여러분들이 숙제로 좀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자, 이제 그 뒤에 연립방정식. 연립방정식 부분으로 가겠습니다. 왜 이렇게 다 돼 있니? 다 돼 있으면 안 되는데. 자, 뒤에 연립방정식으로 나갈게요. 근데 안 지워졌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뒤에 부분에 이제 연립방정식인데요. 연립방정식은 당연히 중학교 때 다 하셨잖아요? 네, 가간법을 하셨고 대입법을 하셨죠? 똑같아요. 네, 방법은 똑같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좀 여러 번 사용해야 된다는 거. 방식 자체는 계산 방식은 그냥 똑같아요. 자,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들은 있어요.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거는 뭐냐면 1차식이랑 1차식이 나와 있을 때 연립방정식만 배우셨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을 이제 1차식이랑 2차식이 나왔을 때 연립방정식이랑 2차식이랑 2차식이 나왔을 때 연립방정식 이렇게 추가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거는 뭐냐면 대입법을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대입법을 생각을 하시면 무조건 1차식이랑 1차식이 있어도 하나씩 변형해서 대입하면 되잖아. 네. 1차식이랑 2차식이 있어도 1차식을 변형해서 그냥 2차식에 대입하시면 돼요. 이해되실까요? 2차식이랑 2차식이 있어. 그럼 2차식이 둘 중에 하나가 인수분해가 되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는 1차식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잖아. 네, 인수분해가 된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1차식을 만들었으면 다시 2차식에 대입하시면 돼요. 순서는 뭐 이런 식인데 해보면 이제 알아요. 자,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 계산이 근데 좀 길어. 네, 내용은 어려운 건 아닌데, 네, 계산이 좀 길어요. 그래서 164, 165는 중학교 얘기여서 할 얘기 없어요. 네. 164, 165는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 연립 2차 방정식 부분부터 네, 얘기를 해보면 될 것 같고요. 뭐 나와 있는 거대로 좀 얘기를 해봅시다. 처음에 나와 있는 거 보시면 제가 이거를 좀 풀어볼게요. 얘를 먼저 풉시다. 그러면은 하나가 1차식이고 하나가 2차식이잖아요. 자,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건 하나가 1차식이고 하나 2차식이면 근은 무조건 두 쌍이 나와야 돼요. 1차식 곱하기 2차식 하시면 근이 두 쌍 나와야 되는 거예요. 2차식 곱하기 2차식을 하시면 근이 무조건 4쌍이 나와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1차식 곱하기 1차식을 하면 근이 무조건 한 쌍이 나온 거야. 네, 기본적으로. 방정식의 기본 틀이에요, 이게. 자,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거 첫 번째 거 보시면 1차식, 2차식이니까 얘는 근이 두 개가 나와야 된다는 걸, 두 쌍이 나와야 된다는 걸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 x, y가. 자, 지금 얘를 넘겨. 그러면 x는 y 플러스 2로 될 거고요. 그러면 x자리에다가 y 플러스 2를 그냥 대입하시면 돼요. 별거 아니에요. 똑같으니까. y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10이 돼서 얘 전개하면 y제곱 플러스 4y 플러스 4 플러스 y제곱은 10이 돼서 2y제곱 플러스 4y 뭐 얘 넘기면 마이너스 6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 2로 나누면 y제곱 플러스 2y 마이너스 3은 0이 되니까 3이랑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되죠? 뭐 어려운 얘기 아니죠 지금? 네, 그래서 y의 값이 하나는 마이너스 3이고 y의 값이 하나는 1이 됐어요. 그럼 y가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3 대입하시면 x는 마이너스 1 요거 한 쌍, y에다 1 대입하시면 x는 3 요거 한 쌍,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그렇게 별로 어려운 건 아니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그냥 계산만 해주시면 된다는 거.
자, 요거 생각하시고요. 두 번째 나와 있는 것도 풀게요. 자, 두 번째 나와 있는 걸 풀면 둘 다 2차식이죠? 이 둘 다 2차식일 때가 생각해야 될 게 좀 많아요. 둘 다 2차식일 때가. 근데 가장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건 두 개의 식을 따로따로 봤을 때 인수분해가 되는 애가 있으면 무조건 인수분해 먼저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얘는 인수분해가 되거든요. 합차 공식이잖아. 네, 그래서 얘를 인수분해 그냥 먼저 하세요. x 플러스 y, x 마이너스 y는 0. 그럼 당연히 얘는 x 플러스 y가 0이니까 x는 마이너스 y라는 식이 나오겠죠? 그러면 1차식이 나왔으니까 방금 앞에서 했던 방식 그대로 하시면 돼요. 옆에 있는 얘는 x는 y가 나오겠죠? 자, 두 번 계산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방금 전에 앞에서 했던 얘를 생각하신다면 1번식을 대입하면 두 쌍이 나올 거고 2번식을 대입하면 두 쌍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총 2차식 곱하기 2차식끼리 인수분해하면 4쌍이 나오는 거야. 근데 방법은 방금 했던 거랑 똑같은 거죠. 1차식만 만들 수 있으면 대입만 하시면 이제 이 방식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고. 네, 방법 자체는. 자, 그래서 이제 저는 여기 밑에다가 x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할게요. 자, 그러면 식이 첫 번째 거는 마이너스 y 대입할까 y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2y제곱은 8이어서 2y제곱이 8이니까 y제곱이 4니까 y가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럼 여기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되잖아요. 자, 그래서 x는 마이너스 플러스 2 이렇게 써요. 자, 요 의미는 두 번 쓰기 좀 귀찮아서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마이너스 2일 때는 2인 거고 지금 2일 때는 마이너스 이렇게 두 쌍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한 방에 쓰는 거죠. 네, 이렇게 쓰는 거를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 여기 보면 나오겠지만 복부호 동순이란 말이 써 있어요. 여기 보시면 얘 중간에 얘 보면 답 옆에 가로하고 복부호 동순 이렇게 써놓거든요. 네, 그 복부호 동순이라는 의미가 이렇게 두 쌍을 그냥 한꺼번에 썼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해되실까요? 무슨 얘기? 별 특별한 의미 없어요. 그냥 따로따로 답을 쓰셔도 상관없는데, 네, 따로따로 쓰셔도 돼요. 이렇게. 근데 귀찮으니까 한 방에 쓰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쓰는 거를 이제 복부호 동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 자, 그러면 이제 1번 방식으로 근을 두 개 구했으면 이제 2번 방식으로 또 대입해서 또 근을 두 개 구하시면 돼요. y 제곱 플러스 y 제곱 플러스 2y 제곱이 8이겠죠? 그러니까 4y 제곱이 8이어서 y 제곱이 2니까 y가 뿔마 루트 2가 되는 거고 y가 뿔마 루트 2니까 x도 뿔마 루트 2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 두 쌍, 요거 두 쌍. 그래서 총 4쌍의 답을 쓰시면 됩니다. 이거야. 자, 계산하는 게 조금 오래 걸릴 뿐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개념 확인은 이런 방식으로 푸시면 돼요. 그러니까 목적은 뭐예요? 1차식을 만들어서 2차식에 대입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면은 근을 구할 수 있다. 오케이? 자, 근데 이제 두 번째. 자, 방금 2차식을 했을 때 인수분해가 되면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네. 여기 167페이지 보시면 인수분해 되는 식이 없는 경우라고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안 돼. 둘 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자, 그래서 기준을 잡아주시는 게 x, y의 항을 기준으로 잡아주시면 되는 거고 여기 보시면 x, y 항이 있을 때는 상수항을 소거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보면은 밑에 있는 문제를 봤을 때 x, y 둘 다 있고 지금 뒤에 있는 상수항이 있기 때문에 인수분해는 절대 할 수가 없는 거야. 인수분해 한다는 건 2차 방정식이잖아요. 여기가 0이어야 되는 거야. 6이랑 18이 아니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얘가 0이 아니면 인수분해 무조건 못하는 거죠. 문자도 두 개인데. 네, 자, 그래서 얘는 인수분해가 무조건 안 되는 애죠. 그럼 인수분해가 무조건 안 되면 여기 써 있는 게 뭐예요? 상수항을 소거하라 그랬어요. 연립방식을 그냥 할 거예요. 연립방식을 할 건데 얘랑 얘가 없어질 수 있게 연립방식을 하시라고. 숫자가 우변이 없게. 한마디로 그러면 여기에다가 3을 곱하면 되죠.
그래서 연립방식 방식으로 쓸 거예요. 3을 곱해서 3x 제곱 마이너스 6xy 플러스 9y 제곱은 18. 그 다음에 2x 제곱 마이너스 x, 얘는 그대로 쓰면 되겠죠. 3y 제곱은 18. 상수항 없애라 그랬으니까 빼요. 네, 그러면은 얘는 0이 되겠고, 얘에서 얘 빼면 x제곱, 얘에서 얘 빼면 마이너스 5xy, 얘에서 얘 빼면 플러스 6y제곱, 이렇게 되죠. 인수분해가 되겠지. 네. 자, 그러면 인수분해가 xx랑 마이너스 2y랑 마이너스 3y로 인수분해가 돼요. 그러면은 얘가 식이 x는 2y라는 식 하나랑 x는 3y라는 식 하나가 나오지 않겠어요? 그럼 여기서부터는 아까 앞에 방식이랑 똑같아지는 거죠. 얘를 또 x자리에 2y를 위에 식 밑에 식 상관없어. 아무 데다 집어넣으셔도 돼요. 그래서 또 구하시는 거예요. 반복이죠. 그러니까 계속. 제일 처음에 배웠던 1차식이 2차식에 대입하는 방식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야. 근데 그렇게 반복이 되게 만들어줘야지 니네가. 1차식을 이렇게 만들어야지만 대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만드는 방법만 아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계산은 똑같으니까. 계산은 안 할게요. 자, 그 다음에 XY에 항이 없는 경우 뭐 이렇게 나왔어요. XY에 항이 없는 경우. 자, XY에 항이 없다는 얘기하면은 그냥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최고차항을 없애버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X제곱이 최고차항이잖아요. 지금 이 문제를 보면 그냥 위아래를 빼버리시면 X제곱이 당연히 없어지겠죠? 네, 그래서 그냥 없애버리면 되는 거야. 위아래를 더해서 없애셔도 되고요. 빼서 없애셔도 되고요. 네, 새로운 식을 만드는 겁니다. 한마디로. 자, 그래서 위아래를 그냥 빼버리시면 뭐가 되냐? 3x 그 다음에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는 0이라는 식이 나오겠죠. 그래서 저는 y는 3x 마이너스 2라고 쓸게요. 그래서 그냥 y에다가 3x 마이너스 2 대입해서 계산하시면 돼요. 대입하시면 아무데나 대입하셔도 된다 그랬어요. 마이너스 2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6x 플러스 4 플러스 2는 0이어서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6은 0이니까 xx랑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6으로 되죠. 그래서 x가 1 x가 6이 되고 x가 1이니까 y는 1이고요 x가 6이면 y는 16이네요. 네. 이런 식으로 두 쌍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해가 되실까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1차식이 하나 나왔으니까 두 쌍뿐이 안 나온 거야. 정리했을 때 아까 위에 거는 1차식 곱하기 1차식으로 나왔으니까 따로따로 해서 두 쌍 이렇게 나온 거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주시면서 푸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어디까지 설명해야 될까? 168, 169까지만 설명할게요. 네. 솔직히 설명 안 해도 풀 수는 있는데요. 네. 지금 방금 이 내용만 알고 계셔도 풀 수는 있는데 그래도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168은요. 뭐라고 해요? 대칭으로 이루어진 연립방정식 뭐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뭐 대칭으로 이루어진 연립방정식이란 말은 크게 의미가 없고요. 꼭 이렇게 치환하라는 얘기거든요. 치환해서 문제를 풀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굳이 또 치환을 안 해도 풀리긴 합니다. 네, 방식을 그냥 어떻게 바꾸냐에 따라서 이제 생각이 달라지는 거고. 자, 그냥 우리가 배웠던 방식대로 좀 생각을 해보면 식을 이렇게 써 있잖아요. 지금 얘를 조금 제가 계산을 해볼게요. 얘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x 플러스 y 마이너스 xy라는 0이라는 식이 있는 거야. 근데 얘는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xy는 0이라는 식이 있는 거죠. 근데 얘는 곱셈 공식이 있어요.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xy라는 식으로 바꿔서 쓸 수 있죠. 자, 얘랑 얘랑 동류항이니까 더해보면 얘식은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xy는 0이라고 이렇게 쓰게 된 거죠. 자, 얘 넘기시면 x 플러스 y는 xy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xy죠. 그러면은 xy의 제곱 마이너스 xy 이런 식으로 식이 된 거고요. 네, 자, 그래서 xy로 묶으면 네, 그러면은 xy 마이너스 1은 0이라고 쓸 수가 있을 거고요. xy가 그러니까 1이라는 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x 곱하기 y가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x 곱하기 y가 1이라는 얘기는 x 더하기 y도 1이란 얘기죠. 얘랑 얘랑 같으니까. 네, 그래서 아까 전에 했던 대로 y는 1-x로 바꿔서 이 y에다가 1-x를 대입하면은 그러면은 x-x제곱은 1이니까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이어서 2차 방정식이 되는 거고, 당연히 이 2차 방정식이 나왔으니까 보니까 근해 공식 써야 되겠죠? 네, 자, 그래서 근해 공식을 써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나와 있는 걸 보면은 치환을 했죠? 아예? 어차피 이렇게 나왔으니까 얘를 A, 얘를 B라고 그냥 쓴 거야. 네, 그러면은 식 하나는 A 더하기 B 이렇게 쓰는 거고, 그 다음에 뒤에 있던 식이 뭐였냐? 요거였잖아? 그러면 A제곱, 그 다음에 요거죠. 마이너스 B는 0이라고 이렇게 쓴 거죠. 어차피 방법은 똑같은데 네, 이렇게 표현한 것 뿐이거든요. 네, 그래서 B가 1이 나오고 A도 1이 나와서 다시 원래대로 대입하시면 얘가 되는 거죠. 얘랑 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치환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상관은 없어. 네, 그냥 푸셔도 상관없는데 네, 좀 편하신 방식대로.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식으로 치환할 필요는 솔직히 없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교재에 나와 있는 설명이 다 쉬운 방식이 아니야. 네, 지금 고등수학은 방법은 니네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기 계산에서부터는. 그러니까 꼭 이런 식으로 치환하셔서 따라 하실 필요는 없어요. 네. 그냥 계산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냥 이 상태에서 그냥 빼면 어때서? 더하면 어때서? 이 상태에서 그냥 더하면은 3x 플러스 y라고 그냥 쓰면 되잖아요. 얘랑 얘랑 더하면 그냥 3이라고 쓰면 되고, 그럼 x 더하기 y가 그냥 1 아니야? 굳이 치환을 왜 해? 할 이유가 없죠. 그럼 x 더하기 y가 1이니까 x 더하기 y가 1이라고 생각하시면 x, y는 얘가 넘어간 거니까 마이너스 2죠. 그래서 얘기한 대로 지금 1-x를 또 대입하시면 되죠. 그러면 x-x제곱이 마이너스 2여서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0이니까 마이너스 2랑 1로 인수분해가 돼서 x가 2, x가 마이너스 1이라고 그냥 나오게 되고, x가 2니까 여기다 2 대입하시면 y는 마이너스 1이고,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하시면 y가 2라고 이렇게 두 쌍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치환을 하시던 안 하시던 그건 여러분들 자유예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뭐 대칭이라고 했는데 뭐 말도 나 이런 얘기 처음 들어봤어. 네. 대칭으로 이루어진 연립 방식 이런 얘기 전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냥 자기 책 만든 사람이 그냥 만든 거야. 이런 말을. 네. 아무 의미 없어요. 이런 것들은. 자, 그 다음에 이제 공통근. 아, 공통근. 공통근은 할 얘기가 있나? 여기 예로 나와 있는 거 그냥 말로만 할게요. 얘는 풀진 않을 거고. 얘 인수분해한 게 이거고, 얘 인수분해한 게 이건데, 큰을 구하니까 이렇게 두 개가 나왔는데 겹치는 게 공통분이죠. 네. 할 얘기는 없어요. 네, 얘는 그냥 계산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따로따로 인수분해 하셔. 해서 근이 똑같은 게 공통분입니다. 네. 식 따로따로 해서 별로 할 얘기가 없어요. 얘는. 네, 그 정도까지만 우선 설명을 합시다. 풀어보십시오.